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926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어떤 사람은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많이 나왔습니다. 오늘 내용 끝까지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필수입니다. 926 부동산 대책 핵심만 정리하면요, 공공이 나서서 공급을 크게 늘리겠다는 겁니다. 저희가 지난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솔직히 이 카드 외에는 공급 확대 방안이 딱히 떠오르는 게 없었어요. 그러면은 공공이 나서서 공급 확대하는 거 말고 선호도가 낮은 지역이나 또는 비선호 주택에 대해서 수요를 늘리면서 공급을 민간 중심으로 늘리는 방안도 있잖아. 이번에 그것은 포함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공급을 늘린다? 공공 중심으로 12만호 중심의 추가 공급 방안과 PF 보증 확대에 따른 공급자 금융 완화 방안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공공이 공급을 늘릴까요? 먼저 3기 신도시 공급 확대 방안 카드가 나왔어요. 이거 얼마 전에 언론 보도서 나왔었죠. 용적률을 높여준다. 그리고 자동용지가 워낙 2기 신도시나 2기 신도시에 비해서 많이 지정됐기 때문에 이것을 줄인다. 녹지 비율을 줄인다 해서 3만호를 늘리는 방안. 이렇게 3만호를 늘리면은 이제 토지 조성 비용이 줄어들면서 분양가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신규 택지 지정이에요. 원래 내년 상반기까지 6.5만호의 컴팩트 시티를 지정하기로 했는데 이것을 단축해서 올해 11월까지 그리고 8만 5천원 규모로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도심 복합사업이라 해서 2사 공급대책, 문재인 정부에서 2사 공급대책에서 추진했었던 건 연내 1만호 지구 지정으로 1만호를 확보한다고 합니다. 자, 먼저 3기 신도시 물량 확대 방안입니다. 자, 저희가 지난 영상에서만 말씀드렸는데 3기 신도시가요, 자동용지하고 공원 녹지를 합치잖아요. 그럼 전체 절반이에요. 그 절반이 1기 신도시나 2기 신도시에 비해서 너무 많으니까 이것을 줄이고 아파트를 늘리는 방안 얼마 전에 검토한다고 보도가 나왔었고 소식을 들었는데 그것이 이번에 채택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존 3기 신도시 하남 교산지구나 왕숙지구의 주택 면적을 늘려나갈 방안이 이번에 나왔어요. 그렇게 되면은 조성원가 감소로 분양가 인하 효과가 있는데 대신 지구계획 변경으로 사업이 좀 늦어질 가능성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죠. 자, 두 번째는 신규 택지 지정 확대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원래 내년 상반기까지 6.5만호의 콤팩트 시티를 지정하기로 했는데 이것을 8만 5천호까지 늘리더라. 그 다음에 2024년 이후에도 수요가 높은 지역 중심으로 신규 택지를 지속적으로 발굴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세 번째는 공공도심 복합사업 속도업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재개발 구역에 정부가 들어와서 이제 토지를 수용한 다음에 아파트를 대량으로 짓고 토지 등 소유자한테 주택 한 채씩 주고 나머지를 일반 분양을 하는 제도예요. 자, 수용 방식으로 재개발하는 것이다 해서 좀 기존 재개발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2023년 9월 기준 현재 8만 3천호의 후보지가 지정됐고 1만 7천호가 지구 지정이 완료된 상황이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한다? 연내 1만호 지구 지정을 추가하고 최초 3천호의 주택사업 인허가를 받겠다고 합니다. 주택사업 인허가를 받는 거는 재개발 과정에서 사업 시행 인가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그 다음에 바로 조합원 분양이 들어가죠. 그리고 이번에 하나 추가된 게 분양가 상한제를 배제한다고 합니다. 이거 분양가 상한제 적용돼서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는데 분양가 상한제에 배제된다는 안 좋은 소식 전해드립니다. 자, 네 번째 소식은요, 12월에 뉴홈 사전청약 예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을 하고요, 2024년 뉴홈 사전청약을 1만호 진행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계획이 없었다가 이번에 포함이 됐어요. 대신 민간 사전청약 계획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다섯 번째, 패스트트랙을 통한 조기 공급. 공공주택은 패스트트랙을 총동원해 속도가 있게 공급을 하겠다. 그래서 지구계획과 주택사업계획을 동시에 승인받아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행정처리 기간을 단축시키면서 주택 공급의 속도감을 느끼도록 하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여섯 번째 소식입니다. 3기 신도시 택지지구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 내용을 들어보면 좋은 소식이에요. 주요 3기 신도시 2018년에서 2019년에 발표된 왕숙, 창릉, 교산, 대장지구는 금년 중에 부지 조성 공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고 합니다. 지금 행정상이 착공만 들어갔거든요. 행정상 착공이 아니라 실제 삽을 뜨는 부지조성공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지금 공사가 이제 LH 정관 문제 때문에 좀 딜레이가 됐거든요. 근데 이번 대책에서 금년으로 당긴다고 하고요. 인천 계양지구도 주택이 최초로 착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삽을 뜨는 게 중요하죠. 자, 7번째, 기 발표된 택지지구의 지구 지정 및 지구 계획을 빠르게 추진한다. 어디냐면은 이제 2021년에 지정된 신도시가 있어요. 광명 시흥지구, 화성 진안지구, 의왕 군포 안산진구가 있고요. 이번 정부에서 추진한 김포 한강 2신도시, 평택 지제역 역세권도요. 지구 지정 및 지구 계획 승인을 조속히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구 지정 및 지구 계획 승인 통합 등으로 사업 일정을 최대한 단축한다고 해요. 일단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저희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공급의 핵심 역할을 하는 게 또 광명시흥지구 7만호 아니겠습니까? 얘가 좀 규모도 크고 선호도도 높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는데 지구 계획이나 지구 지정이나 지구 계획은 잘 되고 있는데 뭐가 문제였냐면 보상 계획이 딜레이가 됐어요. LH에서 2026년 얘기가 나오니까 시도 나왔는데 제가 볼 때는 이번 대책 보니까 보상도 빨리빨리 진행되면서 공급이 되도록 아마 노력을 할 것 같습니다. 자, 민간 공급 활성화 방안도 나왔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은 3기 신도시의 전체 40%는 민간 공급이거든요. 여기서 늦춰지게 되면 3기 신도시 공급이 지연될 수밖에 없겠죠. 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공공택지 전매 제한 완화입니다. 이건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서 많이 나왔죠. 1년간 한시적으로 낙찰받은 공공택지를 다른 건설사한테 넘길 수 있도록 허용을 한다고 합니다. 단 계열사 간의 전매는 계속해서 금지한다고 하네요. 자, 두 번째는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공공택지에서 건설사가 토지를 공급받았잖아요. 이것을 보통 분양까지 하는데 통상적으로 2년 정도가 소요가 된답니다. 근데 2년까지 안 걸리고 빨리 인허가를 받아서 1년 내에 공급을 하게 되면 다음 신규 공공택지 공급 시에 인센티브를 부여한대요. 그래서 신규 택지 추첨제 물량 중 일정분을 조기 인허가 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경쟁 방식 공급 시에는 평가 가점을 부여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기매각 택지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하네요. 단 벌떼 입찰 업체는 제외. 그래서 호반건설이나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는 해당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 공사비 증액 기준 마련입니다. 자, 이거 특히 요즘 정비사업장, 재개발 재건축 사업장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정부가 특화된 표준 계약서를 별도로 마련하고 공사비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상승한 경우 당사자가 재협상하도록 적극 유도하겠다. 근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못을 박지 않은 이상 큰 의미는 없다고 봐요. 자, 네 번째는 외국인 건설 인력 확충입니다. 합법적인 외국인 건설 인력을 활용하여 안정적인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건설업 분야의 외국인 인력 채용 쿼터의 지속 확대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3년에 작년 대비 820명 확대돼서 3,220명인데 2024년에도 지속 확대한다고 하네요. 지금 건설 현장마다 사람 구하기 어렵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자, 다섯 번째는 규제 완화입니다. 재건축 부담금의 합리화, 실거주 폐지 등 규제의 합리화 입법 과제는 국회와 적극 협의해서 조속히 개정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게 아마 9월 21일인가요? 국회에서 논의를 하려고 했는데 여당 의원이 늦게 들어왔다고 야당 의원이 다 퇴청해버리면서 이게 일이 진행이 안 됐어요. 지금 계속 기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까지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민간 도심 복합사업 도입 및 1기 신도시 특별법 등 도심 공공 확충을 위한 주요 법률도 신속히 제정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국회에서 통과를 해줘야 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아마 선거 가까울 때 1기 신도시 특별법은 통과가 될 것 같습니다.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한 금융지원 강화, PF 대출 보증 확대도 언론의 보도처럼 이번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PF 대출의 보증 규모 확대 15조에서 25조로 늘어나는 방안, 그리고 대출한도 확대, 마지막으로 보증 대상 사업장 확대, 이 세 가지가 모두 다 포함이 됐습니다. 자, 또한 중도금 대출 지원 확대 방안도 나왔습니다. 허구 중도금 대출 보증 책임 실행 비율을 현행 90에서 100%로 확대하고 시중은행에 원하는 중도금 대출 실행을 지원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심사의 합리화도 권고를 한다고 합니다. 은행권에서 중도금 대출 심사 시
초기 분양률 등의 과도하게 보수적 기준을 적용하는 관행 등이 합리적이 되도록 개선을 하겠다. 그래서 지금 초기 분양률 조금이라도 삐걱거리면 중도금 대출 안 해주려고 하는데 대출 되도록 해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B아파트 자금 조달 지원 방안도 나왔습니다. 지금 연립 다세대 오피스텔 같은 B아파트가 건설 규모가 크게 축소가 됐어요. 그래서 1년간 한시적으로 건설 자금을 기금에서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자, 많은 관심을 모았었던 B아파트 규제 개선은요, 솔직히 별건 없었어요. 주차장 확보 기준이 완화된다는 내용하고, 청약 시 무주택으로 간주되는 소형주택 기준 가격 상향 및 적용 범위 확대 정도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다렸던 오피스텔 보유한다고 주택 처분할 때 양도세 계산 시 불이한 내용, 그런 것들이 이번에 하나도 포함이 안 됐고, 또한 일각에서 나왔었던 지방 미분양 주택 매수 시 양도세 혜택 같은 것도 포함이 안 됐습니다. 공급정책 이번 내용을 요약해보면요, 일단 투자자한테 별로 해당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볼 때 이게 뭐야 이런 대책이었고, 무주택 청약 대기자한테는 영향을 주는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그동안에 정말로 지지부진했던 3기 신도시를 정부가 책임지고 빠르게 한다는 것에 좀 기대가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빨리 진행이 안 되면은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조금 공급 부족 상황이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정부가 이것을 인지를 했어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막막한 내 집 마련과 투자에 답이 있습니다. 분양, 갭투자, 재건축 재개발, 그리고 반드시 알아야 되는 투자 상식까지 쇼킹부동산 멤버십 영상 주 3회 영상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